아니 선배 맥주 좀 빨리 줘요. 주문한 지가 언젠데. 미안. 금방 가져다 줄게. 대기업 앞에 호프집 차리면 망할 수가 없다. 이건 공식이었습니다. 회식 한 번이면 100만 원. 단골 10팀만 잡으면 월 1000만 원.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 앞 술집은 망할 수가 없다. 저도 그 공식을 믿었습니다. 32년 다니던 회사 바로 앞. 후배들이 수천 명. 제 얼굴 아는 사람이 수백 명. 1억 원 넣고 호프집 열었습니다. 공식이 틀렸습니다. 후배들이 안 옵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놈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맥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만에 갑니다. 2년 버텼습니다. 1억 2천만 원 날렸습니다. 2년 사이 서울에서 2257곳의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식업 폐업의 절반이 술집입니다. 그중 하나가 제 가게입니다. 회사 앞 술집 공식. 그건 옛날 얘기였습니다. 2010년대 얘기였습니다. 2020년대는 다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1입니다. 32년을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29에 입사해서 61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거래처 만나고 술 한잔하고 관계 만들고.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계약을 따내는 것. 그게 저한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3년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IT 회사 다니고 딸은 공무원입니다. 손주도 셋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10명이 넘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차도 한 대 있고요. 남들 보기엔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이 2억 1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억 단위 숫자가 찍히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내 돈인가? 평생 월급만 받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또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진짜 맞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은행에 넣어두지 뭐. 급하게 쓸 데도 없고. 그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4%였으니까요. 2억을 넣으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아내랑 둘이 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은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32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점심에 낮술 한잔하는 것도 좋았고 평일 낮에 골프장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는 문화센터 다니고 친구들은 아직 일합니다. 저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안 갑니다. 32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거래처 미팅하고 저녁에 접대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머리가 썩는 것 같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시간만 가고 허무합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서 자주 못 칩니다. 친구들은 다 바쁩니다. 저 혼자 붕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어두워요. 밥도 잘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뭐라도 하세요. 운동이라도 하든지 뭘 배우든지.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와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세수하기도 귀찮았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술집이나 해볼까? 저는 32년 동안 술자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접대 술자리, 회식 술자리, 거래처 술자리.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을 마셨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술자리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술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됩니다. 저는 그 술자리를 32년 동안 해왔습니다. 술집이라면 잘 알죠. 어떤 술집이 잘 되는지, 어떤 안주가 인기 있는지,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몸으로 체득한 거니까요. 좋은 술집과 안 좋은 술집을 구분할 줄 압니다. 분위기가 어때야 하는지, 서비스가 어때야 하는지 손님 입장에서 수천 번 경험한 거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식이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술집 차리면 망할 수가 없다.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선배 중에 퇴직하고 술집 차린 분이 3분 있었습니다. 다들 잘 됐습니다. 회사 앞에 차렸거든요. 후배들이 퇴근하면 거기로 갑니다. 회식도 거기서 합니다. 단골이 알아서 생깁니다. 선배가 하는 가게니까 의리로라도 갑니다. 야, 회사 앞에 술집 차려. 그거 공식이야. 선배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퇴직하고 회사 정문 앞에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잘 됐습니다. 후배들이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다 거기로 쏟아지잖아. 회식 한 번이면 100만 원이야. 월 10번만 잡아도 1000만 원이야. 또 다른 선배는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그분도 잘 됐습니다. 야, 나는 지금 월 1500 벌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벌어. 선배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대기업 앞에는 직장인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죠. 회식하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죠. 수요가 확실한 겁니다. 장사의 기본은 수요 아닙니까? 유튜브도 찾아봤습니다. 직장인 밀집 지역 술집 창업이라고 검색하니까 영상이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만 잡으면 대박입니다. 회식 문화가 있는 한 술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대상 술집 이것만 알면 성공합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습니다. 댓글도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도 해볼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술집이 답이네요. 퇴직하면 저도 할 거예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32년 다니던 회사 앞에 술집 차리자. 후배들이 수천 명이야. 내 얼굴 아는 사람이 수백 명이야. 영업 32년 했는데 손님 못 모을 리가 없어. 사람 만나는 게 내 특기잖아. 관계 만드는 게 내 장기잖아.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술집 해볼까 해. 아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술집이요? 갑자기? 응. 내가 다니던 회사 앞에 후배들 많잖아. 잘 될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집이 쉬운 게 아니래요. 힘들다고 하던데 새벽까지 일해야 하고 취객 상대해야 하고 내가 영업 32년 했어. 사람 모으는 거 자신 있어. 그리고 회사 앞이잖아. 선배들도 다 잘 됐어. 김 부장님도 잘 되고 박 차장님도 잘 되고 그 분들은 그 분들이고 여보, 나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뭐라도 해야겠어. 이대로 가다간 진짜 병나. 아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알았어. 천천히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앞 술집. 이건 공식이니까. 실패할 수가 없으니까. 선배들도 다 성공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좀 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2년 다니던 회사는 서울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 3개나 있는 오피스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녁이면 회식 인파로 북적이는 동네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상가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명함에 상가 전문 1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뭐 하실 거예요? 호프집이요. 회사 앞에서. 중개인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호프집이요. 좋죠. 여기 오피스 상권이니까 퇴근 수요 잡으면 되죠. 직장인들 퇴근하면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대기업이 3개 있어요. 직원이 합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돼요. 주변 상가 직원들까지 하면 25,000명. 25,000명이요? 네. 25,000명 중에 1%만 단골 잡아도 250명이에요. 한 팀이 4명이라 치면 60팀이 넘어요. 한 팀 객단가 10만 원이면 월 600만 원. 2%만 잡아도 1200만 원이에요. 계산이 딱딱 맞았습니다. 종이 위에서는요. 숫자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회사 정문에서 도보 3분 거리. 1층이고 30평이에요. 대로변은 아니고 골목 안쪽인데 오히려 그게 호프집한테는 좋아요. 조용하고 아늑하니까. 직접 가봤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큰 회사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골목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위치였습니다. 골목 초입이라 찾기도 쉬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 업종은 일식집이었습니다. 내부가 좀 낡았지만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주방도 넓고 홀도 여유로웠습니다. 여기 얼마예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이에요. 비쌌습니다. 월세만 250이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위치인지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위치는 비싼 법이니까요. 권리금은요? 5천만 원이에요. 전 업종이 일식집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나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 왜 장사가 안 됐을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됐대요? 일식집은 점심 장사거든요. 점심에 직장인들 오는 건데 저녁엔 손님이 없었대요. 일식이 저녁 술안주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호프집은 저녁 장사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는 다르니까. 호프집은 퇴근 이후에 손님이 오는 거니까. 저녁에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고 회식하고. 그게 호프집이니까. 전 사장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잘 안 됐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점심엔 좀 오는데 저녁이 안 된다고. 그때 한 가지 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왜 안 됐을까요? 이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호프집은 다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권리금은 협상해서 4천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따로 해야 했습니다. 일식집 인테리어를 호프집 분위기로 바꿔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감성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조명 어둡게 하고 벽돌 느낌 내고 네온사인 달고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인테리어 잘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요. 그러면 입소문 나요. 요즘은 SNS가 다예요. 인테리어비가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방시설, 냉장고, 생맥주 기계, 테이블, 의자, 조명 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총 투자금, 보증금 6천만 원, 권리금 4천만 원, 인테리어 및 시설 4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 처음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내한테 말할 때는 좀 줄여서 말했습니다. 1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 1억 원이요? 그렇게 많이? 위치가 좋으니까. 위치값이야. 회사 바로 앞이잖아. 금방 뽑아. 아내가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후배들이 이렇게 많은데, 공식대로만 하면 되는데,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매일 가서 확인했습니다. 벽이 올라가고 조명이 달리고 테이블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가게다. 내가 사장이다. 32년 월급쟁이 하다가 드디어 내 사업을 하는구나. 내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생기는구나.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밤에 불이 들어오니까 멋있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빠 가게 오픈합니다. 아들이 답장했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 대박 나세요. 딸도 답장했습니다. 우와, 멋있다. 개업하면 갈게요.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4월 첫째 주 금요일. 퇴근하고 한잔하기 좋은 날이니까. 금요일 저녁이면 다들 술 마시고 싶잖아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후배들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32년 모은 연락처가 수백 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회사 앞에 호프집 열었어요. 오픈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첫 잔은 서비스입니다. 답장이 많이 왔습니다. 와, 선배님 축하드려요. 꼭 갈게요. 대박 나세요. 회식 때 꼭 갈게요. 퇴근하고 들를게요. 기대됩니다. 선배님 드디어 사장님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벌써 손님이 줄을 설 것 같았습니다.
공식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만 봐도 200명은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씩만 와도 대박이잖아요. 개업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후배들이 보낸 것도 있고 옛 거래처에서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가게 앞이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와, 여기 새로 오픈하나 보다. 이제 시작이다. 설렘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공식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실패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주방에 아줌마 1분, 홀에 아르바이트생 1명. 23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내도 와서 도와줬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조금. 근데 잘 될 거야. 후배들 많이 온다고 했어.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컵을 닦고 메뉴판을 점검했습니다. 생맥주 기계 작동도 확인했습니다. 거품이 적당히 나오는지 온도는 맞는지. 7시쯤 되니까 후배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첫 손님은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 팀이었습니다. 영업부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6명이 와줬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악수하고 등 두드리고 포옹하고. 야, 선배님 사장님 되셨네. 멋있다. 인테리어 진짜 좋다. 분위기 있어요. 여기 자주 올게요. 회식 여기서 하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인연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퇴직해도 연결되는구나.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생맥주 피처 3개, 치킨 2마리, 감자튀김, 소시지 모듬.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직접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자, 첫 잔은 제가 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선배님, 대박 나세요. 건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 다음 팀이 왔습니다. 또 후배들이었습니다. 마케팅부에서 일하던 친구들 4명. 선배님, 저희도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인사부 후배들 3명. 와, 여기 찾기 쉽네요. 회사에서 가깝고 9시쯤 되니까 가게가 거의 찼습니다. 12개 테이블 중에 10개가 찼습니다. 대부분 제 후배들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여기 차리셨구나.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자주 와야겠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문 받고 맥주 따르고 안주 나르고. 아내도 홀을 뛰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공식대로 되고 있으니까. 웃음소리가 가득하니까. 밤 11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선배님, 다음에 또 올게요. 수고하세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주방 정리하고. 새벽 1시가 됐습니다. 피곤했지만 매출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포스기를 열었습니다. 250만 원. 하루에 250만 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첫날에 250이야. 아내도 놀랐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와, 대박이네. 첫날에? 응. 공식대로 되고 있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에 250만 원이면 한 달에. 아니, 이건 오픈빨이니까 좀 빼야 해. 평균 잡아서 하루에 100만 원이라 쳐도 한 달에 3천만 원.
재료비 30%, 인건비 20%, 월세 250, 남는 게 꽤 될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도 좋았습니다. 토요일인데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후배들이 가족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선배가 차린 집이에요. 맥주 맛있어요. 동네 손님들도 왔습니다. 새로 오픈했다고 구경 온 사람들. 매출 180만 원. 일요일은 좀 적었습니다. 80만 원. 주말 저녁인데 직장인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첫 주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500만 원 넘었습니다. 첫 주에 500만 원이면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주도 괜찮았습니다. 후배들이 계속 왔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처음 보는 손님들도 왔습니다. 여기 맥주 맛있다면서요? 회식 예약도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팀 회식할게요. 10명이요. 이번 달 말에 송별회 있는데 여기서 해도 돼요? 다음 주에 프로젝트 끝나면 회식할 건데 예약할게요.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식대로 되고 있다. 회사 앞 술집은 역시 답이다. 선배들 말이 맞았다. 첫 달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1,500만 원.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첫 주가 500이었으니까 한 달에 2,000원 될 줄 알았는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갈수록 매출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출 1,500만 원, 재료비 450만 원, 30%, 인건비 350만 원, 주방 아줌마 200, 알바 150, 월세 250만 원, 공과금 5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합계 1,150만 원, 남는 게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첫 달에 350이면 괜찮지 않아?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건 아니네요. 1억이나 넣었는데. 처음이니까 그래. 단골 잡히면 더 올라갈 거야. 아직 소문이 덜 났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주에 왔던 후배들 중에 다시 온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픈 때 와서 축하해주고 그 뒤로 안 오는 거였습니다. 물론 몇 명은 다시 왔습니다. 두세 번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 오고 끝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오지? 맥주가 맛없나? 안주가 별로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손님들의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맥주 한 잔만요. 안주는 됐어요. 맥주만. 저희 가볍게 한 잔만 하고 갈게요. 맥주 한 잔 시키고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였습니다. 4명이 와서 맥주 4잔만 시키고 가는 거였습니다. 객단가가 10,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회식할 때는 1차에서 맥주 피처 5-6개는 기본이었거든요. 소주도 마시고 안주도 시키고 한 사람당 5만 원은 썼습니다. 치킨에 피자에 감튀에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맥주 한 잔에 5,000원 쓰고 가는 거였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내일 약속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요즘 애들 왜 저래? 아내한테 투덜댔습니다. 원래 그런가 봐요. 요즘은 가볍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포금 안 한대요. 그래도 좀 먹고 가야 장사가 되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대세는 회식이니까. 회식만 잡으면 되니까. 회식 한 번이면 100만 원이니까. 그게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2달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첫 달에 1,500만 원이었는데 둘째 달에 1,200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이 빠진 거였습니다. 셋째 달에는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후배들이 안 왔습니다. 오픈 때 와서 축하해주고 한두 번 더 오고 그 뒤로는 안 오는 거였습니다.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요즘 바쁘냐? 오랜만에 한잔하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네 선배님. 요즘 좀 바빠서요. 프로젝트가 빡세서. 곧 갈게요. 안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때? 일십이었습니다. 다른 후배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회식 없냐? 우리 가게에서 해라. 서비스 줄게. 아, 선배님. 저희 요즘 회식을 잘 안 해요. 회식을 안 해? 왜?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다들 일찍 가고 싶어 하고 팀장님도 회식 안 하자고 하세요. 회식을 안 한다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안 해? 내가 다닐 때는 한 달에 두세 번은 했는데 팀 회식, 부서 회식, 프로젝트 회식, 송별회, 환영회. 회식이 곧 문화였는데 회식 자리에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회식 자리에서 선후배 정이 쌓이고 그게 직장 생활 아니었나?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후배 하나가 와서 술 한잔하면서 말해줬습니다. 10년 같이 일한 친구였습니다. 선배님, 요즘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회식 자체를 안 해요. 해도 점심에 밥만 먹어요. 저녁에 술 마시는 거 다들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 젊은 애들이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술자리 싫어해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퇴근 후 시간은 자기 시간이래요. 그래도 팀장이 가자고 하면 가야 하는 거 아냐? 조직 생활인데? 후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팀장이 함부로 그런 말 못해요. 술자리 강요하면 신고당해요. 신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래요. 회식 참석 강요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팀장들도 조심해요. 괜히 말했다가 인사팀에 신고당하면 곤란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32년 전의 기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창밖을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6시 반. 회사 정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정장 입은 사람들, 캐주얼 입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사람들, 술집으로 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퇴근하면 한잔할까? 하면서 술집으로 향하는 무리가 많았는데 335 모여서 오늘 한잔해야지 하면서 지금은 다들 일직선으로 집을 향해 갑니다.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창밖을 1시간 동안 봤습니다. 술집으로 들어온 사람 5명. 회식 예약도 취소가 많아졌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회식 취소됐어요. 왜? 팀장님이 요즘 분위기 안 좋다고 그냥 각자 가래요. 미안해요. 또 취소. 선배님, 이번 달 송별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요. 응, 예약해뒀어. 20명이라고 했지? 죄송해요. 퇴사하는 분이 술자리 싫다고 해서 그냥 점심에 밥만 먹기로 했어요. 송별회를 점심에 밥만 먹는다고요? 저도 32년 직장 생활하면서 송별회를 수십 번 했습니다. 항상 저녁에 술집에서 했습니다. 1차로 고기 먹고 술 마시고
2차로 노래방 가고 3차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눈물 나게 보내주고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고. 그게 송별회인데 점심에 밥만 먹고 끝낸다고요. 자장면 시켜 먹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이라고요.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넷째 달에는 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정비가 1100만 원인데 매출이 800만 원이면요. 월 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빠지는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때요? 조금 적긴 한데 괜찮아. 비수기라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집에 비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도 마시고 겨울에도 마시는 게 술인데 봄이라고 안 마시나요? 가을이라고 안 마시나요? 문제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 마시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옆 가게를 봤습니다. 같은 골목에 술집이 3개 더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연 가게들이었습니다. 그 가게들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 8시인데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사 어때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안 되네요. 저도요. 3년 됐는데 갈수록 힘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회사 앞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다들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 그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내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정리하려고요. 벌써요? 3년 하셨는데? 3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인건비 주면 내 손에 남는 건 100만 원도 안 돼요. 3년 한 분이 그만두려고 한다니. 저는 이제 반년도 안 됐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이 맞는 건가? 회사 앞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좋을 때는 700, 안 좋을 때는 500. 고정비 1100만 원을 생각하면 매달 4,5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누적 적자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이 녹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비상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3년 하신다던 그분이 정말 그만두셨습니다. 저 이번 달로 정리합니다. 그래요?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쉬려고요. 너무 지쳤어요. 폐업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테이블 빼고 냉장고 팔고 간판 내리고 업자들이 와서 하나씩 실어갔습니다. 텅 빈 가게가 남았습니다.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게 내 미래인 건가? 한 달 뒤에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골목에 있던 이자카야였습니다. 20대 후반 젊은 부부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문 닫아요? 네. 안 되겠어요. 손님이 없어요. 2년 했는데 빚만 쌓였어요. 부인이 우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달 사이에 2곳이 폐업했습니다. 4곳 있던 술집 중에 2곳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절반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술집 폐업, 호프집 창업 실패, 직장인 술자리 감소.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 호프집 2257곳 폐업, 외식업 감소의 절반이 술집,
최근 2년간 서울시 술집 12% 감소. 역대 최대 폭. MZ세대 회식 기피. 송년회도 점심 식사만 선호. 롯데 칠성, 클라우드 생맥주 시장 철수. 술집 침체 영향.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257곳. 서울에서만 2000곳이 넘는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요? 2년 만에. 외식업 폐업의 절반이 술집이라고요? 더 찾아봤습니다. 롯데 칠성, 클라우드 생맥주 시장 철수 발표. 기사를 읽었습니다. 클라우드 생맥주. 호프집에서 파는 그 맥주요. 롯데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요? 병맥주랑 캔맥주는 계속 만드는데 생맥주는 안 만든다고요? 왜요? 술집 시장이 침체됐으니까요? 생맥주를 팔 술집이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뉴스도 찾아봤습니다. 미국 음주율 90년 내 최저치. 글로벌 주류 시장 위기. WHO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 공식 발표. 미국 청년 66% 술은 건강에 해롭다 인식. 글로벌 주류 기업 시총 1200조 증발.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술집이 망하는 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술을 덜 마시는 추세였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였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카페였습니다. 술집 운영하는 사람들 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회사 앞에서 3년 했는데 망했어요. 회식 문화가 사라졌어요. 젊은 애들이 술을 안 마셔요. MZ세대 상대로 술집 하면 안 돼요. 걔네들 술 안 마셔요. 저도 폐업했습니다. 퇴직금 다 날렸어요. 오피스 상권 신화 끝났어요. 회사 앞이라고 다 되는 시대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들구나. 공식이 깨진 거구나. 그때 뉴스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MZ세대 직장인이 원하는 송년회 1위 업무 시간에 식사만. 2030 직장인 60% 회식 참석 원치 않아. 회식 문화 쇠퇴. 술집 매출 급감. 직장인 77% 퇴근 후 시간은 4시간. 젊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싫어한다고요? 회식 자체를 기피한다고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회식은 당연한 거였고 참석 안 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았습니다. 팀워크가 없다고, 조직에 문제 있다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그게 그 시절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식 가자고 하면 싫어요 라고 말해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강요하면 신고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식이 괴롭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였습니다. 공식이 바뀐 거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게 문 닫고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아내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4천만 원 넘게 적자 났다고. 퇴직금이 녹고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잘 될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공식대로 된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집에 가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장사 잘 돼요? 응, 괜찮아. 조금씩 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버텨야 하나? 접어야 하나? 버티면 나아질까? 회식 문화가 다시 살아날까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할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2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월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좋을 때도 600, 안 좋을 때는 400. 고정비가 1100만 원인데 매출이 500이면요. 월 600만 원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빠지는 거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까지 날리겠다 싶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가게 정리하려고. 왜요? 장사 괜찮다면서요. 거짓말했어. 미안해. 1년 넘게 적자야. 계속 적자야.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적자요? 얼마나요? 많이. 4천만 원 넘어. 아니, 더 될 거야.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창피해서. 미안해서. 잘 될 거라고 했으니까. 바보같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맡기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술집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거죠. 회사 앞이라고 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술집이 안 된다는 걸.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연락이 없죠? 좋은 위치인데. 요즘 술집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망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다른 업종은요? 카페나 식당으로 바꾸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요즘 경쟁이 심해서 결국 권리금 없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랑 밀린 관리비랑 이것저것 뺀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인테리어비 3,5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가구랑 집기 팔아봤자 2,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얼마를 잃었나?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초기 투자 1억 4천만 원, 회수한 금액, 보증금 4천만 원 회수, 집기 판매 200만 원 회수, 합계 4,200만 원 회수, 초기 투자 손실 9,800만 원, 거기에 운영 적자, 첫 해 적자 약 3,500만 원, 둘째 해 적자 약 4,500만 원, 합계 8천만 원. 아니, 잠깐. 이게 맞나? 다시 계산해 보자. 초기 투자금 1억 4천만 원에서 회수 금액 4,200만 원을 빼면 9,800만 원 손실. 운영 적자 합계 8천만 원. 근데 이건 중복이 있어. 초기 투자금 중에 운영에 쓴 것도 있으니까. 다시 정리하자. 총 지출. 보증금 6천만 원. 권리금 4천만 원. 인테리어 4천만 원. 2년간 운영비 2억 6천만 원. 월 1,10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합계 4억 원. 총 수입. 2년간 매출 2억 1천만 원. 월 평균 900만 원 곱하기 24개월. 보증금 회수 4천만 원. 집기 판매 200만 원. 합계 2억 5,200만 원. 총 손실 1억 4,800만 원.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해. 단순하게 다시 계산하자. 투자한 돈. 초기 투자금 1억 4천만 원. 2년간 추가로 넣은 돈 적자 보전 약 3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 회수한 돈. 보증금 4천만 원. 집기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 실제 손실 1억 2,800만 원. 약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중에서 60% 넘게 날린 거였습니다.
2년 만에. 더 충격적인 건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어땠을까? 1억 4천만 원을 연 4% 이자로 2년. 1,100만 원 넘게 이자가 붙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퇴직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이 63이었으니까 2년을 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곱하기 2년. 1억 2천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벌 걸 놓치고 1억 3천만 원을 잃었으니까요. 기회비용 포함 총 손실 2억 5천만 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님 한 명당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2년 동안 방문한 손님이 대략 4,500명. 총 손실 1억 3천만 원 나누기 4,500명. 손님 한 명당 약 3만 원 손해. 맥주 한 잔 팔 때마다 만 원씩 잃은 셈이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 손님이 올수록 손해. 장사를 하는 건지 돈을 버리는 건지 대안을 계산해 봤습니다. 1억 3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해외여행 300만 원짜리 43번 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2번씩 가도 20년. 골프 20만 원짜리 라운딩 650번 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치면 12년. 고급 호텔 1박 40만 원짜리 325박 잘 수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그 돈으로 남은 인생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써도 26개월을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2년 만에 호프집에 묻어버렸습니다. 공식을 믿은 대가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생각했습니다. 첫째, 공식을 맹신했습니다. 회사 앞에 술집 차리면 무조건 된다. 저는 이 공식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랬으니까, 부동산 중개인도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공식은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활발하던 시절,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술집으로 가던 시절의 공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의 공식이었습니다. 2020년대는 달랐습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갑니다.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공식이 바뀌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성공한 건 10년 전, 2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공식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둘째, 회식 문화가 소멸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MZ세대 직장인이 원하는 송년회 형태 1위. 업무 시간에 식사만. 2030 직장인 60%가 회식 참석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77%가 퇴근 후 시간은 4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팀장들도 조심합니다. 괜히 회식 가자고 했다가 인사팀에 신고당하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32년 전의 기억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회식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송별회, 환영회, 프로젝트 회식, 팀 회식,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 팀도 많습니다. 해도 점심에 밥만 먹습니다. 제 타겟 고객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의 음주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통계를 봤습니다. 미국 음주율이 9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54%. 미국 청년 18세에서 34세 사이에
66%가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술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맥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그게 요즘 젊은 층의 음주 패턴입니다. 저는 피처로 맥주 마시고 2차, 3차 가던 세대입니다. 한 자리에서 소주 두세 병 비우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맥주 한 잔 마시고 끝입니다. 객단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넷째, 인맥에 의존했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32년 다닌 회사잖아요. 제 얼굴 아는 사람이 수백 명이잖아요. 카톡 연락처만 200개가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 되잖아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픈 때 축하하러 한번 오고 끝이었습니다. 의리로 한번 와주는 거죠. 선배님 축하해요. 그 뒤로는 안 옵니다. 굳이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른 술집도 많고 집에 가는 게 더 좋으니까요. 선배 가게라고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인맥으로 장사가 되는 건 처음 한 달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저한테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영업 경력이랑 술집 경영은 다른 거였습니다. 거래처 만나는 것과 손님 모으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다섯째, 트렌드를 무시했습니다. 서울시 호프집 2257곳이 폐업했습니다. 외식업 폐업의 51%가 술집입니다. 글로벌 주류 기업들의 시총이 1200조 원 증발했습니다. 롯데 칠성이 생맥주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우리 가게는 괜찮겠지, 후배들이 있으니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섯째, 손절 기준이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석 달 연속 적자. 그때 접었으면 3천만 원 잃고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1년 적자. 그때 접었으면 7천만 원 잃고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또 버텼습니다.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매몰 비용의 오류.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아까워서 더 쓰는 거. 구덩이에 빠졌으면 삽질을 멈춰야 하는데 저는 더 깊이 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대기업 앞에서 3년 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회사 앞이라고 다 되는 시대 끝났어요. 젊은 직장인들 상대로 술집 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1억 넘게 날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빚까지 졌어요. 신용불량 됐어요. 저보다 더 많이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2억 넘게 날린 분도 있었고 빚까지 진 분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술집 창업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회사 앞이니까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공식은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게 정리하고 나서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1억 넘게 날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 차려줘도 몇 숟갈 먹다가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우울증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깨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공식을 믿었을까? 왜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 후회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다독여 줬습니다. 살아있잖아요.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뭘 다시 시작해? 나이가 62인데, 62이 어때서요? 요즘은 80까지 사는 세상이에요. 아직 20년 남았어요. 그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죽은 게 아니잖아. 돈을 잃었을 뿐이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요. 월급 200만 원. 많지 않지만 규칙적입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월 3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빚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택배 받아주고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평화롭습니다. 술집 할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때는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손님이 올까? 매출이 나올까? 적자를 어떻게 메우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가끔 예전 가게 자리를 지나갑니다. 거기는 지금 카페가 됐습니다. 술집이 아니라 카페요. 커피가 대세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커피 사 가더라고요. 제가 배운 교훈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공식을 믿지 마세요. 회사 앞에 술집 차리면 무조건 된다. 이건 옛날 공식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공식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면 공식도 바뀝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현재의 실패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둘째, 트렌드를 읽으세요.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입니다. 이런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통계를 찾아보세요.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인맥에 의존하지 마세요. 후배가 많다고, 지인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픈 때 한 번 오고 끝입니다. 의리로 장사하는 건 첫 달뿐입니다. 그 뒤로는 실력입니다. 상품이 좋아야 하고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인맥은 덤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넷째, 줄어드는 시장에 뛰어들지 마세요. 술집 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년간 2257곳이 폐업했습니다. 줄어드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입니다. 늘어나는 시장을 찾으세요. 줄어드는 파일을 놓고 싸우지 마세요. 다섯째, 손절 기준을 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버텼습니다. 1년 차에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적자가 얼마 나면 그만두겠다 미리 정해 두세요.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섯째, 가족한테 숨기지 마세요. 저는 1년 넘게 아내한테 거짓말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일찍 말했으면 같이 고민했을 텐데, 같이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가족한테 솔직하세요. 혼자 감당하려다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프집 정말 하고 싶으신가요? 회사 앞이라 손님 많을 거라고요? 이 5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첫째, 그 회사 회식 문화가 살아 있습니까?
둘째, 젊은 직원들이 술을 마십니까? 셋째, 주변에 경쟁 술집이 몇 곳입니까? 넷째, 2년 적자 버틸 자금이 있습니까? 다섯째, 공식이 틀려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5개 다 예면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하지 마세요.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회사 앞이니까 되겠지. 후배들이 오겠지. 그 공식 하나만 믿고 했습니다. 결과는 1억 3천만 원 손실.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앞이라고 손님 오는 시대 끝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술집 하지 마세요. 그게 새로운 공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